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하지수입니다. 2020년도 한국의료학회 추계학술대회 격변기의 패션 인사이드 아웃 스페셜 토픽 세션 뉴 노멀 시대의 패션 창업 지속 가능성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서울 디자인재단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허브에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격변기에 위기보다 기회를 찾으며 날개를 펼치고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응원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기에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 혹은 졸업생들 혹은 의료 전문가들을 위해서 이들의 경험과 그리고 지원 관련한 얘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떠한 길들이 있는지 토론해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허브 김인혜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허브 사업을 맡고 있는 김인혜입니다. 저희 한국 윤리적 패션 네트워크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속가능 패션 사업과 디자이너들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저의 발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지속가능 패션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특히 저희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중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게 아마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스페셜 세션을 온라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 주변에 보면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써야지만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마스크를 많이 일회용품들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서 필환경이라는 것이 특히나 더 많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이 패션에도 지속가능한 패션이 더욱더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럼에 따라서 지속가능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패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여기 제가 발표 자료 화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뭐 3R이라는 reduce나 reuse 그리고 recycle 이 어떻게든 다시 재사용하고 재활용하자는 이러한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생산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지만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에서는 이 소비가 굉장히 컨셔스한 컨섬션으로 윤리적 소비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윤리적 소비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브랜드의 어떤 자원 낭비와 그리고 노동 착취 최소화 등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그러한 브랜드를 많이 찾고 있는 현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서 서울시와 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구축을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지금 2017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 설명 중에 있는데요. 유명한 학술지 네이처에서 발표를 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의 CO2 배출량이 16억 톤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 16억 톤은
영국이라는 국가가 3년 동안 사용하는 이러한 총 생산량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이렇듯 생산량이 줄고 그리고 시스템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 지구가 대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소식을 접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 육성뿐만 아니라 이런 지속 가능 패션 그리고 산업 활성화 선도할 차세대 인재 양성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윤리점 패션 네트워크에 대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계속해서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단법인 한국윤리점 패션 네트워크 KEFN은 패션 산업의 윤리적 생산과 공정무역 그리고 친환경 패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패션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브랜드들의 관계자분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이런 사업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2012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뭐 윤리적 패션에 대한 서밋이라든지 그리고 여러한 뭐 패션을 지원하는 팔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뭐 사업 설명 간담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윤리적 패션 네트워킹 대회를 통해서 윤리적 패션을 추구하고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앞으로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사소통을 저희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년 전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런칭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통의 팔로 워크숍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윤리적 패션쇼를 최초로 저희가 시행을 하기도 했었죠. 네, 2018년, 2019년에는 여기 뭐 계속해서 화면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2018년부터 저희가 국제 서밋을 개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분 한 분 보이시죠? 이 커먼 어브젝티브의 영국의 대표분인 탐신 레준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이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또 영국에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조 연설자로 모시고 저희가 서밋을 개최를 했고요. 다행히도 지금 계속 매해 패션 위크 기간 동안 저희가 서밋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밋은 다음 주가 이제 드디어 패션 위크가 시작이 되네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저희 또 국제 서밋을 온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사업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어서 저희가 2019년에 팔로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팝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뭐 핫한 플레이스죠. 아마 익선동 여러분들이 안 가보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익선동을 방문하고 계시는데 익선동에서 약 2주 동안 팝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저희 입주사분들이나 매장 SEF라는 매장이 저희 디자인 장터 DDP에 있습니다. 거기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의 여러 가지 홍보 차원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서밋은 매해 10월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허브, 굉장히 창업이나 그리고 또 지속가능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과연 내가 단독으로 하기는 개인이 혼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지원 사업을 많이 또 정보를 찾아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허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축이 돼서 환경 친화와 그리고 업사이클링, 지역 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패션 브랜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밋을 온라인 송출을 디자인재단 5층에 저희 허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이 동대문 10번 출구, 동대문역, 그쵸?
내리면 10번 출구에 나오면 여기 이대 목동병원 자리인 디자인 지원 센터 건물이 있는데 여기 5층에 저희 지금 위치해서 이 허브가 둥지를 틀었고요. 이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팔로우 지원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각 브랜드들이 잘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고자 하는 거는 유리적 패션의 핵심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성장 기반을 조성을 해서 국내외 여러 가지 그 지속 가능 패션 주체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이 사업의 마켓 쉐어가 커지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유리적 패션의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과 사업 확장을 위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커먼 오브젝티브의 CO와 멤버십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유료 사이트인데 지속 가능 유리적 패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그 디자이너 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커먼 오브젝티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온라인으로 방문해 보시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와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뭐 이러한 서밋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마켓이나 팝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리적 패션 홍보 및 캠페인을 위해서 저희가 아무리 지원을 하더라도 이 제품이나 그런 것들을 소비자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마케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입점사나 입주사분들의 홈페이지 구축뿐만 아니라 그리고 팔로우 지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도 역시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19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러한 브랜드의 지원과 그리고 공동 성장과 대외 팔로우 지원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코로나 상황이 또 악화됨으로 인해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어졌고 그럼에 따라서 디지털라이즈된 무언가의 다른 시스템이 또 필요하게 되는데요. 조만간 이 동대문 근처에서 저희가 이러한 그 플레이스가 곧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도 이런 스튜디오나 뭐 라이브 송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곧 오픈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속가능 패션 플랫폼을 통해서 패션 산업의 혁신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 제공과 그리고 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저희가 구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시가 이런 생산부터 샘플 생산하고 메인 생산 그리고 홍보 그리고 팔로우 지원까지 저희가 원스톱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서비스 지원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촬영 스튜디오 그리고 패턴 및 캐드 그리고 DTP 그리고 재봉실 등등 그리고 이러한 스튜디오를 저희가 마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DDP에 오시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 내리시면 디자인 장터에 SEF라는 서울 에티컬 패션 저희 매장이 있는데 여기에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의 다양한 브랜드를 멀티 브랜드를 모아놓은 곳이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40여 개 브랜드를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요. 그 브랜드들은 이 환경 친화와 그리고 공생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매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과연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 제품을 실제 제품을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또 좋은 이러한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SF 매장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매장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들은 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지금 접속자분들은 아마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영상 보셨는데요. 이 SF 매장이 저희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에 내리면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 소개해 드렸는데 계속해서 저희 공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아까 매장은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역이지만 이 허브 공간은 동대문 역입니다. 바로 동대문 종합시장, 광장시장 많이 가실 일이 있는데 바로 근처에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허브는 이 디자인재단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복도에 저희 여러 가지 미팅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이 세미나실 그리고 작업실 등 다양한 공간들이 갖춰지고 있는데 요거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저희 한번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몇 개 저희가 키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 사무국에 연락을 주시고 한번 방문하셔도 좋으니까 연락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간에서는 이 사업에서는 윤리적 패션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과 그리고 맞춤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정보 검색이나 어디다 문의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상황에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 맞춤 컨설팅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또 실무 교육 또 영상 즉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교육들과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건 이제 와디스 진행했던 그러한 포스터인데요. 여러 가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판로 지원이죠. 제품을 만들었으면 분명히 판매가 돼서 매출이 일어나야 기업이 영유가 되는데 이러한 판로 지원을 저희가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현대백화점과 그린 프렌즈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또 브랜드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온오프를 막론하고 주요 유통사들과 협업해서 저희가 그 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9cm에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29cm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브랜드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윤리적 패션 허브에 대한 이런 그 사업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설명이 15분간 설명드리는 게 조금 많은 것들을 담기엔 좀 짧은 시간이기도 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발표 이후에 저희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5층 입주에 있는 이 창업자분들, 디자이너분들이자 대표이신 그 대표분들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오버랩 대표의 박정실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허브에 입주돼 있고 이제 여기서 창업까지 한 오버랩의 박정실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8년도에 기획을 하고 이제 19년도부터 제품이 나와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오버랩이라는 이름은 이제 제품의 일생 그 이후의 세계를 고민하는 그런 연구실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업사이클을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레저 스포츠 소재를 활용을 해서 가방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모든 제품들이 다 똑같겠지만 제작을 하고 또 소비를 한 다음에 폐기하고
소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소각하면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 소각 직전에 그 폐기물을 가지고 그 업사이클링 시킨 좋은 가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왜 레저 스포츠 소재를 선택을 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레저 스포츠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를 봤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삶의 그런 여가 시간들이 많아지고 분업화되면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내의 활동보다는 실외로 나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앞으로 레저 스포츠 시장은 점점 커질 거라는 그런 전망을 이제 받고 이제 그 외에도 레저 스포츠가 스릴과 뭐 스피드, 모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재 자체가 되게 견고해요. 그리고 또 빠른 스피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가볍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방수, 방풍의 기능 그리고 자외선 차단의 기능까지 있어서 가방을 만들었을 때 그 기능들이 이제 그대로 가방에 놓아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소재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레저 스포츠가 정말 지상, 수상, 항공에서 이런 종류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출액이 4,656억이라는 것들을 보고 앞으로도 이제 매년 성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앞으로의 이제 무궁무진한 소재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패러글라이딩이나 도시나 뭐 이런 레저 스포츠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공통되게 이제 그 소재를 만들기 위한 기획 단계와 뭐 원단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시험 성적 테스트하고 그리고 디자인하는 시간이 약 1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용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경기용은 그 기능이 떨어지면 바로 폐기하는데 그 수명이 대략 1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용으로도 2년 정도, 3년 정도 사용이 되고 이제 돛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수명이 되게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사용을 한 다음에는 폐기되거나 아니면 오버랩을 만나서 업사이클 되는 이제 양갈래 길이 있는데 전에 이제 업체들의 폐기 과정을 들어보니 뭐 이제 뚜렷한 어떤 폐기하는 기준이 없이 뭐 그냥 그 폐기 차량을 불러서 폐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냥 뭐 어디 가서 소각 직접 태웠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제 그들도 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를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오버랩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할 건데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소재 수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일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미팅을 하고 했었던 이제 하는 게 이제 저한테는 좀 좀 지속적으로 받기는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거 함께 사회적인 이제 구성원들이 함께 이 프로젝트를 해결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리포츠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이 소비자와 제작자와 이제 소재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함께 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이제 무브먼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상승되는 레저 스포츠 시장에 좀 약간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제작 과정은 이렇게 사용이 되다가 직접 가서 이제 수거를 해오는데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척하고 뭐 구멍이 났을 때 수선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보통은 이제 많이 세척하는 업체는 한 번 정도 세척을 하고 그러고 세척 안 하고 그냥 바로 버리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램핑 텐트를 이제
보셨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겉에 한 겹 있고 안쪽에 한 겹이 더 있어요. 근데 겉에 거는 몇 년 정도 밖에 있다 보니 사용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더러워진 상태라서 안쪽에 있는 텐트만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장에 가서 텐트를 하나씩 다 분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 사이즈로 다 재단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탁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기성 가방을 봉제하는 제작하는 그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오버랩의 제품이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 영상은 이제 지원을 받아서 만든 영상인데 이제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영상을 통해서 오버랩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좀 패러글라이딩을 의인화시켜서 좀 약간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왕이 나오는 그런 영상입니다. 요거는 글램핑 텐트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네네네. 요거는 텐트가 이제 모험을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직접 제공해주신 캠핑 업체에 가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매년 이제 SSFW 시즌으로 계속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제 소비를 부추기고 점점 쓰레기를 좀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레저 스포츠의 라인별로 컬렉션을 만들어서 뭐 그 패러글라이딩의 2020년도 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만 이제 가려고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시즌에 맞게 제품이 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패러글라이딩 라인인데요. 저는 여기에 이제 Another High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수명을 다한 패러글라이딩의 또 다른 비행 해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날던 아이가 다시 가방으로 태어나서 이제 즐겁게 도시를 누비고 다녔으면 다시 날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여기는 많이 없습니다만 이제 홈페이지나 보시면은 색깔이 엄청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양한 컬러가 이제 좀 이제 이제 옷을 입었을 때 포인트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렸고 제가 지금 입은 옷도 패러글라이딩으로 만든 옷과 이제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그 엄청 그 수치로 설명을 해야겠지만 이제 준비가 안 돼서 엄청 가볍고 또 강하기는 정말 일반 나일론 소재보다 많이 강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계란 한 알 정도의 무게더라고요. 제가 재봤는데 55g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했는데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느낄 수 없을 만큼 정말 가벼운 가방들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트 이제 돛으로 만든 라인인데 이 소재는 정말 튼튼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파도와 그런 것 그 바람을 다 견뎠기 때문에 이게 빈티지스러움이 너무 멋있어서 이 소재를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디자인을 많이 넣지 않고 소재가 돋보일 수 있게 넣었고요. 이거 그때 제가 받았던 소재가 흰색과 블루였는데 블루가 이제 다양한 그 경기용 요트 돛이라서 이제 숫자나 막 이런 게 많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가방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Another Wave라 해서 뭐 어떤 새로운 물결,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는 이 양양 가비마린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요트를 생각보다 많이 안 타시고 많이 안 버리세요. 아직까지 좀 더 있으면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수급이 어려워서 요거는 좀 국외까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거 세 번째는 글램핑 텐트인데요. 얘네는 좀 모험을 한다, 약간 좀 한계에 등반해가지고 어나더 마운틴으로 했고요. 이 소재 자체는 방수 방풍은 물론이고 정말 많이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 자체가 이 지금 아이보리처럼 보이는 이 누르스름한 소재인데 이 소재가 이제 평소에 데일리하게 가방을 만들었을 때 좀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거는 약간 밖에서 할 수 있는 아웃도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개발을 했고 피크닉이나 낚시나 캠핑이나 갔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아이템들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제품들의 안쪽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이렇게 아이콘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고 세탁 방법도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은 그 컬러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실 때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베이스 컬러, 러닝 컬러랑 이제 리미티드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이 앞에 소재는 제가 그 패러글라이딩을 받았을 때 이 세 가지 컬러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하고 이 리미티드 컬러는 이제 소진이 되면은 없는 소재라서 이쁜 소재가 나왔을 때 딱 한정판으로만 이제 판매되고 있는 소재고요. 이제 솔리드 컬러랑 믹스 컬러 해가지고 그 일반 기성 의류나 가방이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이제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게 이제 선택해서 그 구매를 할 수 있게 했고 지금 믹스라고 했던 것들은 다 이제 모든 면들이 이제 절개선이 다 달라서 모든 제품들이 다 다른 거를 이제 구매를 했을 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제작을 했던 이제 결과들인데요. 제공업체는 뭐 4곳, 1곳 이렇고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환경을 위해서 약간 했다 이런 느낌으로 패러글라이딩은 23동을 만들었고 이제 요트는 7동, 텐트는 10동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이런 피스가 이렇게 나왔고 이제 앞으로도 새로운 레저 스포츠 그 항목들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소재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버랩 스토리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SF 매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얼마 전에 조금 코로나가 좀 나아진 상황이 2.5단계 들어가기 전에 코엑스에서 크그 이벤트를 통해서 크리에이터스 그라운드라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 다양한 전시를 했었었는데 이 코엑스에서 가장 또 인기가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버랩입니다. 그래서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좋아서 많은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되게 반응이 좋았던 제품이기도 하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국의 전통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잘 풀어가고 있는지 다시곰의 이승주 대표님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다시곰의 이승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진짜 앞에 있는 분들 너무 잘해가지고 전 좀 걱정돼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업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왜 다시곰이란 브랜드를 하게 되었는지를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두 꼭지로 해서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지속 가능성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뉴 노멀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저는 예쁜 슬라이드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저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한국에 온 지 한 5, 6년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막상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낯설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이 공간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시간을 필요로 하는구나. 난 다시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관광객처럼 놀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명동을 다니고 남산에 오르고 진짜 딱 누가 보더라도 관광객이 할 것 같아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이벤트들도 좀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저로서는 한복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그런 자리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한복에 대해서 좋아했던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게, 제가 외국에서 살 때는 옷을 막 60년대 옷, 70년대 옷, 80년대 옷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다른 시대 의상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빈티지 옷을 좋아하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당연히 한복을 좋아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면은 한복에서 좀 배워볼까 해서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고, 만들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창업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처음에는 많이들 쓰시죠, 인스타그램에다가 내가 만든 거 내가 입고서는 막 사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10벌이고 20벌이고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걸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서울 디자인 재단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봉제 관련된 수업과 창업 관련된 교육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의 이제 어떤 색깔을 찾아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창업을 일단은 하기로 했는데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어떻게 하지? 무슨 이름 하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름을 좀 찾아보자 하다가 일단은 이제 말 그대로 네이버 사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기억 가고 니온 가고 이건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디귿에 가서는 다시 금의 옛 말 중에 다시 곰이란 단어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사전 찾으시면 캡처본이에요. 제가 그린 것도 아니고요. 이제 가면은 다시금의 옛말이 다시 곰이다라고 돼 있는 걸 보고서는 이거네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적인 것, 예전의 것을 다시 쓸 수 있게 뭔가 패턴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실제로 사람들이 다시 쓰면 좋겠다, 예전에 있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다시곰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은 저의 첫 번째 꼭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다시곰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다행이잖아요. 기억 니읒을 지나서 티읒 피읒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히읗까지 안 가서. 그래서 저는 디귿을 찾아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나한테 너무 맞는 이름을 찾아서 너무 다행이야. 그리고 순 우리말이라 더 예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예쁘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앞에 너무 멋있게 오보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막 재료랑 뭐 이런 거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왕초보가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원단을 뽀개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만들어 나가고, 사실 지금도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조금 덜하긴 해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뿜들어지는 원단들이 아깝다. 그리고 과연 내가 지금 만드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부터 해가지고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면 좋겠다, 어떤 의미를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새로운 재료가 있으면 뭐든지 다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알지 모르겠는데 저는 프로젝트 런웨이라는 그런 그 미드라고 해야 될까, 예능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 중에서 Unconventional Challenge라고 해가지고 뭔가 생각지 않았던 재료로 막 뭘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거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런 걸로도 옷을 만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로도 나도 옷을 만들어야지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뭐 현수막으로 만들기도 하고, 근처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뭐 커피콩 자루를 얻어가지고 그걸로 의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뭐랄까 실험하듯이 브랜드를 좀 꾸며 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그런 작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DM을 받았습니다. 진짜 유명한 어떤 식품 회사에서 DM을 받았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양반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인스타 DM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뚜기란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가 됐든 저희도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테마를 가지고서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요라고 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뭘 원하는지 모르고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지 모르는데 둘 다 같이 뭔가는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제가 고민하다 말씀을 드렸던 게, 혹시 그쪽에서 하셨던 그런 작업들 중에서 제가 쓸 수 있는 원단 형태로 돼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로 물어봤더니, 어디 무슨 축제에서 이제 오뚜기에서 사용했던 어떤 그 폐연 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저 주세요라고 해서, 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윤리적 패션 허브의 그 예쁜 공간에 현수막이
하얗게 왔습니다. 눈이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현수막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세척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의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쪽 화면, 여기구나, 이쪽 화면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 현수막으로 제작이 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100% 현수막으로 제작하는 이런 작업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다른 브랜드랑도 콜라보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의 캠페인성으로 하는 것들이라면은 타 브랜드랑 같이 할 수 있는 것, 어떤 다른 한 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이 더 있네요. 더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한 것들 중에서 좀 전에 왼쪽에 있던 게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어떤 그 이거죠. 네, 네. 이거가 이제 제 제로 웨이스트로 한 건데, 이런 식의 어떤 작업들을 해가지고서는 사진 촬영이 되었고, 이런 걸 보면서 해외 잡지들에서도 되게 예쁨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잡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있는 패션 잡지에서 이거 너무 예쁘니까 우리 실어줄게라고 해서 실렸던 거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또 다른 잡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루시라는 또 다른 어떤 해외 미국 잡지인데 여기는 색동이 빠박하게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색동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업사이클링에 대한 게 첫 번째 꼭지라면은 두 번째는 한국 전통 원단에 대한 게 있었어요. 이제 이게 왜 지속 가능성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브랜드나 디자이너가 다 정의가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색동 원단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에서 모두가 알아요. 하지만 쓰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색동 원단을 만드는 업체가 한국에 남아있는 데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업체가 만약에 도산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한국 전통적인 어떤 문화가 사라지는 거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써줘야지, 내가 좀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 보여드리는 오른쪽에 있는 잡지처럼 이렇게 해외에서도 이건 정말 예쁜데 하고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것도 운이 좋았던 게, 이것도 DM 와서 이렇게 된 거긴 하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입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DM이 왔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건 백상예술대상에서 지금 많이들 아시는 박나래라는 지금 여자 예능인께서 이제 여자 예능인 상을 받을 때 또 수상도 하셨더라고요. 이거 입고선. 그래서 막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콜라보 작업이 가능하고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접점으로도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스토리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제 꼭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은 뉴 노멀 시대에 저로서는 콜라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왕초보 입장에서 이제 의상을 만들고선 보니까 사실 제가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디선가 누군가 저에게 재료가 되는 원단을 줘야 되는 거고, 그 원단에 뭔가 프린트를 원하면 누군가 거기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원단이 저한테 오기까지는 수많은 어떤 작업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제가 받은 다음에 의상을 제작을 하면은 모델이 입어야 되겠죠. 저는 몸매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모델이 입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는 그런 작업 자체가 하나의 어떤 순환 구조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많이들 생각할 때 패션 산업에 대해서 그 관련된 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람들과의 어떤 작업들 자체가 하나의 콜라보라고 저는 생각하기로 했고, 그 사람들에게 크레딧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뉴 노멀 시대고, 각각의 그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토리에 되게 중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콜라보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좀 더 저를 알리고 그 브랜드들을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옆에 이쪽이구나. 이쪽에 있는 지금 현재 사진을 보시면은 앰비겨스 댄스 컴퍼니라는 팀과의 지금 콜라보 작업이에요. 사실 저도 영상이 있는데 오늘 진짜 오버랩 거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근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30일 정도에 저는 오픈할 예정이라서 지금 준비는 안 됐지만 사진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저랑 지금 앰비겨스 댄스 컴퍼니라고 해서 요즘에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되게 핫했던 이날치와 같이 작업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2억 2천 부 정도 나왔던 정말 되게 독특한 팀인데, 이분들도 색동을 자주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의 어떤 접점이 생겨서 작업을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저는 또 공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짧게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대표님 저희가 17년에 처음 뵀었죠. 네, 그때 대표님의 스토리를 또 듣고 굉장히 외국에 오래 사셔서 이 한국적인 걸 어떻게 지속 가능성과 접목해서 잘 풀을까,
또 저희는 또 어떠한 지원을 해야 대표님께서 이 다시금이란 그 브랜드를 소비자들한테 좀 많이 알리고 홍보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또 굉장히 창의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뛰어나세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작업들, 컬랩 작업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까지도 또 잘 해오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입주사 분들 중에서 대표님 중에 또 굉장히 미녀이신 우리 대표님이시죠? 저희 네이크스의 서지은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크스 디자이너 서지은입니다. 네, 발표 시작할게요. 네. 저는 이제 네이크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여기에 막내 브랜드로 네, 입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브랜드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서 에코 캠페인을 펼치는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이고요. 2019년 작년 1월에 여기 지속 가능한 패션허브에 입주를 하면서 브랜드 창업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 여기 들어와서 예비 창업자로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쳤고 여러 가지 디자이너 양성 사업이라던가 교육 프로그램 또 다양한 공모전들에 참가를 하면서 브랜드의 입지를 조금씩 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2020년 현재는 무신사라던가 그런 온라인 플랫폼 또 현대백화점 그린프렌즈관 등에 입점을 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브랜드는 2명의 대표로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서인아 대표와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디자인과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나 대표님이 네이크스의 프로덕션, 또 유통, 또 경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희대학교 의상학과에서 동기로 만나서 같이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졸업 이후에 서인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벤더에 입사를 해서 수만 장의 의류를 만드는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저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럭셔리 브랜드 산하의 일을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 다 이런 패션 산업의 그런 매스한 패션 산업에 좀 회의감을 많이 느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지속 가능한 패션에 관한 뜻이 맞아서 브랜드를 구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여기 허브에 입주하면서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이제 지속 가능한 패션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찾아보는데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옷을 사고 싶은데 되게 올가닉한 그런 분위기의 옷들밖에 없고 좀 입고 싶은 옷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속 가능한 패션은 뭔가 시크하고 뭔가 모던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브랜드를 좀 재미나게 해보자 하면서 네,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브랜드는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또 에코 캠페인을 진행하며 타임리스 디자인과 슬로우 비즈니스 모델을 실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하는 친환경 소재들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브랜드는 가죽 제품들을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중심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 컬렉션들에서는 이제 하운지 가죽이라는 친환경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입고 온 이 자켓이 하운지 가죽으로 네 이번 가을 시즌에 나온 신상품인데요. 이 하운지 가죽 같은 경우는 한국 업체에서 만드는 거고 이제 한지를 만드는 당나무 인피를 네, 커팅을 해서 제작한 가죽입니다. 그래서 폐기 시에도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소재이고 또 소치성이라던가 통기성, 방수성 같은 기능적인 면도 우수해서 네,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면 티셔츠나 이제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렌징사 인증을 받은 텐셀이나 모달 같은 섬유를 사용하고 있고 또 오가닉 코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상 제품을 제작을 할 때 먼저 소재를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소재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 소재에 어떤 디자인이 어울릴까를 고민하는 편이고 후가공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고 싶다면 최대한 물이나 이런 그런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진행했던 저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프린팅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오코텍스 인증을 받은 친환경 잉크를 사용해서 네, 프린팅을 했었고 또 원부자재 같은 부자재들도 디테일들도 사실 굉장히 환경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대부분 지퍼나 이제 단추 같은 경우 플라스틱이나 나일론 같은 합성 소재가 많이 쓰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빼고 싶어가지고 최근 컬렉션에서는 이제 지퍼라던가 그런 걸 다 빼고 또 단추도 식물성 너트 단추로 대체를 하면서 네,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브랜드에서 이제 매년 에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을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사실 아직 소비자 의식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는 이제 소비자들, 대중들이 이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미나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매년 컨텐츠를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작년에 처음 진행했던 슬로우 패션 무브먼트라는 캠페인이고요. 슬로우 패션에 관련된 슬로건 티셔츠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타임 투 체인지라는 캠페인을 기획을 해서 여름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도 이제 서스테이너블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문구를 이제 티셔츠에 새겨서 오가닉 코튼 티셔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 캠페인 때는 이제 티셔츠 판매와 더불어서 이런 영상도 촬영을 했었는데요. 지속 가능한 삶과 지속 가능한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서울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 뭐 수어를 활용해서 이제 농인분들이 사용하시는 언어인 수어를 활용해서 아트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제로 웨이스트 유튜버분들 또 윤리적 패션에 관심이 많은 모델분들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걸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네, 컨텐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IGTV에서 계속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패션 브랜드다 보니까 트렌드와 아예 네, 모른 척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래 입는 옷을 만들고 싶어서 너무 트렌디한 색감이라던가 디자인을 좀 배제하고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견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저희는 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나 한국 안에 있는 국내 업체들, 공장들과 일을 하면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FW 컬렉션 룩북인데요. Save the Humans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사실 코비드-19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떠올렸던 제목인데 이제 이 사태가 터지면서 되게 좀 말이 좀 무섭게 들리는 상황이 돼서 조금 난감했던 기억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꿋꿋이 진행을 했고 이런 기후 변화나 지금 같은 전염병 그런 사태들에 있어서 이제 저희 세대는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Save the Planet, 뭐 Save the Penguins 이런 말들을 주로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Save the Humans라는 말이 더 와닿을 때가 아닌가 하는 네,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했던 컬렉션입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주로 오가닉 코튼이라던가 자연 섬유 소재들을 거의 다 사용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퍼라든지 그런 합성 재료들을 다 제외를 하고 컬렉션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여기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입주해서 브랜드를 진행한 지 사실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자료들은 없는데
이렇게 조금씩 브랜드들에서 협찬도 들어오고 아무래도 좀 이런 아이템들이 생소하시다 보니까 연예인분들도 조금씩 찾아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지에도 나가고 또 방송에도 나가면서 좀 더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패션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지속가능 리저 패션 허브에 입주되어 있는 여러 이제 세 분의 대표님의 스토리를 또 브랜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요. 지금 접속해주신 의류학회 회원분들 그 질문 올라온 거 한번 보고 저희가 질문과 답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퀘스천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프리하게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서로 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세션을 마련해준 가장 큰 목적은 옆에 저희 그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 지속가능 패션을 창업하고자 하는 그냥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서스테이너빌리티 또 서스테이너블 패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창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 문제를 그리고 해결점을 어떻게 찾으면 될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 그리고 아직 학생이시지만 졸업 후에 내가 어떤 진로로 어떻게 사업을 꾸려가야 될지 그리고 취업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이러한 회원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무언가 멘토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고자 하는데요. 이미 이제 여러 이제 브랜드 여기 대표님들 계시지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좀 차례차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시니까 너무 제가 궁금했던 것을 네. 물어봐 주셔갖고 너무 감사한데 저는 지금 이제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어떻게 이렇게 지속 가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스토리들을 각각의 다른 정말 개성을 담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진짜 이 세션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혼자 힘으로 창업을 해서 게다가 이제 뭐 트렌디하거나 이렇게 매스한 뭐 어떤 소비자나 오디언스가 있는 분야가 아닌데 이거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더 궁금한 부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각오가 필요한 건지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어느 분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업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서 저는 이제 많은 경험을 우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클 브랜드에서 근무를 좀 오랫동안 했었다가 이제 그 브랜드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분야가 기존에 있던 그런 방식이랑 아예 다른 방식이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매스화 시켜야 되는데 이제 많이 소비를 이제 쓰레기를 많이 부활시켜야 되는데라는 어떤 그런 목표 의식이 있어서 매스를 시키는 데에 초점을 뒀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되게 입체적인 거를 쓰다가 버린 입체적인 거를 제품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게 되게 사실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손재단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다가 또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또 방법을 찾아서 해보다가 지금까지 오기로는 한 3-4번의 계속 그런 생산 방식을 계속 바꿨었고 이제 제일 중요했었던 게 이제 이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공장에서 제 어려운 작업을 일단 해주셔야 되는 게 되게 우선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돈도 안 되고 이러면 공장에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했고 이거 외에도 제가 공장에다가 일을 계속 뭔가 드릴 수 있어서 제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닥치는 대로 많은 일들을 해서 공장이랑 어떤 신뢰도를 쌓고 좀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산하는 그 과정들이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박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강성욱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연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별로 수량이 적어서 생산에 어려움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제품의 생산을 일반적인 공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그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너 수령도 적어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걸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서 하는 것 외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어떤 일감이 들어온다는 그런 확신을 주지 않으면은 사실 큰 공장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래서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실 소량 제작이 가능한 다품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알아서 이제 또 루트를 뚫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가능은 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면은 그 가격대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또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이라서 저는 무조건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100장 정도 생산을 하다가 두 번째는 양을 좀 늘려서 200장, 지금은 뭐 거의 1000장도 한번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가격은 점점 더 내려가고 사실 이게 그 기성이랑 아예 다른 과정이라고 한 것처럼 공장 사장님도 몇십 년 동안의 이제 경험이 있으시지만 제 가방으로는 또 처음 해보는 거고 아예 초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맞추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었고 그 일반적인 공장을 이용하실 수는 있지만 그 공장 컨디션에 맞출 수 있게 제가 다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 분 다 어쨌든 그러면 제일 큰 어려움이 지금 그 생산의 문제, 그 공장의 문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가요? 사실 유통도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실은 여기서도 이제 유통에 대해서도 어떤지 좀 질문들이 올라오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통에 대해서? 일단은 어딘가는 뭐 이 색상으로 50개씩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일별로 뭐 컬러별로 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아무래도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량으로만 제작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유통하는 쪽에서는 왜 이거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거가 이 정도 양이 있어야지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 이런 경우도 많아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산, 유통 모두 다 굉장히 험난한 조건들을 극복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보면 이 친환경 소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뭐 보풀이라든지 세탁시에 이게 어쨌든 퀄리티적으로 좋지 않은 소재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조금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소비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오는 한계들은 조금 많이 느끼시는지.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런 친환경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쌓여와서 뭔가 디벨롭이 된 상태가 아니라 되게 이 업체 쪽에서도 되게 처음 해보는 시도일 때가 많으니까 저희도 사서 써보는데 해보면 잘 찢어진다거나 뭐 또 뭐 보풀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들을 저희도 조금씩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판매를 하고도 또 이제 반품이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는 중이고 근데 이제 뭐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게 맛이 너무 좋기는 힘든 것처럼 친환경 소재를 쓸 때도 약간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아직은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게 아직 많이 이제 시장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오가닉 코튼이라던가 모달이라던가 많은 소재들이 생각보다 또 입어보시면 다들 촉감이 좋고 일단 피부의 민감성이 더 민감하셔도 또 괜찮고 이런 장점들도 또 반면에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소재에 맞는 디자인을 하면은 그래도 극복을 조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이제 질문 드렸던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신지 뭐 이것하고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이제 또 답을 해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뭐 약간 좀 포기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느낄 정도의 어떠한 좀 한계를 느끼신 경험이 있으신지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좀 들려주시면. 포기. 아마도 없나요? 아니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을 한지 길게는 3년, 그리고 짧게는 이제 1년 반 정도 된 터라 그 경험은 아마도 성장기 5년 이상의 10년 된 기업들, 왜냐면 지금 이제 막 그래도 지원을 받아서 이 새 기업들 또 브랜드들이 런칭이 됐고, 그리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 근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 질문 또 주셨긴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저희 입주하신 입주사뿐만 아니라 입점사분들 대다수의 어려움을 겪는 게 소재 수급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친환경 소재가 분명히 한계성이 있고, 그리고 그 소재를 사용했을 때 옆에 저희 서진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예기치 못했던 그런 그 컴플레인들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지만 출시했을 때는 발견을 못했는데 소비자로부터 발견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소재 수급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고요. 더불어 생산량, 물론 이제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대량으로 생산이 또 가능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아직은 판로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또 재고가 남으면 이것 또한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또 생산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량 납품종 생산을 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입주사분들과 입점사분들이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어떤 공장에 한꺼번에 오더를 주면 그래도 그거를 좀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면으로 저희는 좀 지원하려고 지금 아직은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친환경 소재 생산, 유통, 결국은 모든 브랜드 런칭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소싱을 해서 공급하고 또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마련한다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가장 그 소비자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요. 만드는 쪽에서 지속 가능하게 제품을 다 만들어주면 우리가 어렵게 선택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제품들이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많이 안 보이죠. 그런 얘기들을 또 저희 SF 매장 통해서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존에 있던 브랜드들이 지속 가능한 패션으로 좀 많이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패션의 그 마켓들이 좀 많이 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뭐 레코드나 나이키가 협업을 했던 그런 사례들처럼 기존의 그 빅 브랜드들도 좀 더 많이 그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이 분야야말로 이 부분이야말로 패션에서의 그 이제 이렇게 패션 허브의 이런 지원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고, 정말 이 또 도움이 없이는 또 이제 좀 이제 원활하게 이제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더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 그 뭐지 다시금님께 질문이 있는데 혹시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다시금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 중에서 감사합니다. 매력적이라고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셀럽이나 콜라보 팀을 제외하고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중적으로 갈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색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색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옷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어떤 스테이트먼트 피스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긴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가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색동 신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니커즈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30부터 280까지 해서 남녀가 같이 신을 수 있는 어떤 신발로 색동을 제작을 한다면은 한국 전통적인 걸 어떻게든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신발이 보이네요. 근데 뭐 하여간 그런 식의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거나 지금 현재 한복이라면 어려운 거, 그거 어떻게 입어, 그거 뭐 결혼식 때 입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지 뭐 히트텍 재질로 한번 만들지 뭐 하는 걸 곧 나올 겁니다. 지금 이미 출시는 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제작해서 올리는 중입니다.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고리가 짧잖아요. 여자들 거. 그리고 남자들은 안 입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거를 이걸 목토시라고 부르자 해서 이렇게 목에다 쑥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면 많이들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금 사실 제가 입은 거 안에 있는 거는 되게 한복스럽잖아요. 실제로 평면 재단으로 되어 있는 한복인데 평면 재단으로 여기까지 오는 민소매라서 제가 긴팔을 입던 뭐 지금처럼 반팔을 입던 안에다 입을 수 있는 형태로 저거를 제작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번에 기능성 히트텍으로 막 형광 핑크, 형광 노랑 이런 걸로도 제작해서 곧 나올 거라서 그런 식으로 저는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저 아까부터 그 신발에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었는데 이제 가방도에 색동을 하면 네. 굉장히 액세서리류에 혹은 뭐 작은 팔찌라든지 뭐 패션 주얼리에도 색동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응원 드리고요. 지금 보면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또 질문이 하나 어쩌면은 이제 다들 굉장히 공통적으로 이제 궁금한 질문일 것 같은데 각 디자이너 분들께서 이제 스토리를 담고 자기의 가치를 담아서 이제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계신데 과연 이제 본인들이 의지하는 그런 가치가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각 대표님들은 어떤지 좀 각각 좀 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네요. 제가 잠깐 방해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브랜드를 런칭할 때 제일 힘든 게 결국은 이 자본인 것 같아요. 얼마 만에 그 돈이 많이 드느냐.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저희 인력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2분, 3분, 뭐 1분 이렇게 기업들을 운영 중인데 여러 일을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이 가치가 과연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피드백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저희가 지금 오히려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SF 매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를 소비자들 통해서 판매를 해보고 현장에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현장에서 저희가 뭐 제작된 영상이나 뭐 레코드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그 낙하산이나 그런 것들을 윈도우 전시하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준 네네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근데 오버랩 같은 경우 이제 윈도우에 전시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에서 관심을 보여서 실제적으로 그걸 통해서 굉장히 그 DP가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갔다가 다시 또 친구들 데려와서 다시 구매하는 현장도 있었었고 지금 옆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거 지금 한지로 만든 자켓 이거 나오기 전에 저희 그 반바지 숏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거 그 제품을 보시면서 실제적으로 입어보시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근데 촉감이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뭐 한 구매하신 고객분이 다시 또 더 가지고 싶다고 똑같은 제품을 2-3개 또 구매해 가시고 또 손님들도 데려오시는 그러한 그런 경험들이 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제품의 스토리를 매장에서 저희가 윈도우 DP로 보여주고 또 영상들 지금은 이렇게 구두를 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임팩트 있게 영상 하나 그리고 그런 것들 보여주는 게 가장 그 가치를 전달시켜주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여러 그 브랜드들의 그 가치가 그래도 소비자분들 통해서 전달이
그나마 좀 잘 되고 있지 않나? 그냥 저는 긍정적으로 결국엔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잘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그런가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 만족하고 계신지. 매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런 지속 가능 패션 브랜드들이 딱 모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옷이 막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좀 일반 패션 시장에 딱 도전을 한 브랜드인데 무신사나 이런 좀 젊은 친구들, 젊은 소비자층이 있는 데는 사실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소재를 쓰는지보다는 룩북이 멋있는지, 디자인이 예쁜지 그런 네, 옷들이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가치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는 약간 유통망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지만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제 소비자들을 만날 때 그래도 소재 이야기를 해주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물론 없어요. 되게 좋아해 주시고 또 바이어 미팅도 최근에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해외 바이어들도 예전만 해도 큰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는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 너무 찾고 싶었는데 너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조금 시장이 좁아도 앞으로는 네,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믿고 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종합을 하자면 그 디자이너분들과 사무국장님의 답은 어쨌든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소비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채널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시면서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올라온 질문이 실은 제가 항상 갖고 있던 질문이랑 굉장히 맥을 같이 해서 조금 드리자면 이제 세 분이 생각이 어떤지가 이제 궁금한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윤리적인 패션이라고 하는 게 모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던 이 패션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그러면 세 분께서는 어쨌든 가치를 담아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 밸런스를 어떻게 찾으려고 혹은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두 가지를 다 어쨌든 추구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게 궁금하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민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원하는 제품이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다 발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 구상이 있으면 그거를 해내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저는 소재를 찾아요. 소재를 찾고 아니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왜 지속 가능성인지 그때 생각하는 편이지 처음부터 난 지속 가능성으로 모든 걸 다 할 거야 이렇게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제품이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가 지금은 지속 가능성에다가 점점 늘려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게 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중에 있는 어떤 비율이 있으면은 그 비율을 점점 늘려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창업하는 입장에서 난 지속 가능 패션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까지는 저는 되게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로서는 첫 단추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점점 늘려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면은 조금은 편안하게 창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완벽주의적으로 모든 제품을 친환경 소재를 쓸 거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너무 죄책감에 휘말려가지고 괴로워하고 관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여전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1년 반 정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딱 든 생각은 다시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도전을 한다는 데에서 의미를 굉장히 찾고 있고
네, 또 하다 보면은 또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또 여기 허브 들어와서 많은 선배 디자이너분들 만나서 조언도 많이 들어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방금 이제 좀 질문이 올라와서요. 네. 그 저기 보면 그 공장 측의 거부감, 특히 이렇게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가서 네. 기존 소재를 대체할 때 더 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네. 그 문제 해결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려운 조금. 질문이네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공장 측에서 물론 좋아하진 않지만 새롭다 보니까 근데 또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공장 측에서도 사실 일감을 많이 받는 거를 좋아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막 하기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고 좀 많이 푸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왜 가져왔어? 막 이러시면서. 근데 또 약간 이제 많이 공장들 알아보고 또 꾸준히 작업을 하다 보면 공장 사장님들과도 소통을 잘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네 되게 네 결국에는 착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름다운 미소로 네, 해결을 좀 문제 해결의 핵심은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그 공장 사장님들이 몇십 년 동안 했던 방식에 맞춰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들의 방식에 그 앞 작업들을 이제 계속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롤로 돼 있는 원단을 한꺼번에 자른다라고 했을 때 한꺼번에 자를 수 있는 어떤 겹쳐서 어떤 규격화 시킨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수월하게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막 다음부터 가져오지 마 이런 사장님들도 계시고 많이 힘들었다라고 공임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반복되면서 그들도 가격이 좀씩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들의 방식에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저희 세션의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이제 네 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물론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뭐 다른 스토리를 담을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혹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조언을 한마디씩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도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을 이제 서포트하시고 지원하시면서 느낀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사무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로 한번 조언을 들으면서 그러면 끝내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쪽 이거를 규격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켜와봤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년이라도 먼저 어느 회사에서 경험을 좀 쌓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준비는 안 됐더라도 그 1년 경험이 아예 경험 없이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들보다는 훨씬 좀 더 덜 시행착오를 겪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작은 기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좀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내가 사업을 런칭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조언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체에서 막 많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경험이 많으면 또 그것만의 장점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젊은 패기로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도전하는 거를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신생 브랜드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찾아보면은 지원 받을 수 있는 경로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서치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지속 가능한 패션에 도전을 하기가 네,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시장도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많은 네, 선배들이 또 계시니까 예, 열심히 인스타로 DM을 보내서 또 조언도 받아보고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울시 안에 가시거나 K 스타트업에 가시면은 정말로 창업에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기청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여성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걸 했었고요. 그리고 우선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는 예전에 미싱하는 남자, 미싱하는 여자에서 미남 미녀 프로젝트 혹은 미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청년 제작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습니다. 찾아만 보면은 거의 가능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왜 창업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 플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초기적인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충분히 도움을 주려고 하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청년 창업이 쉬운 나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고 혼자서 하려고 머리 이렇게 싸매지 말고 물어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창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박 대표님. 네. 지속 가능한 뭐 착한 패션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않는 착하지 않은 패션이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을 하고 어떤 직종이나 어떤 분야에 있든지 사실은 지속 가능은 어디나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품이 업사이클링 제품이지만 팔아야 될 마켓은 그냥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한 마켓이에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아까 답변 드리려다가 이제 넘어가서 못 드렸는데 이제 저는 그 환경 뭐 지속 가능 뭐 에코 막 이게 되게 무겁고 재미없게 느껴졌었는데 저는 소비자들이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접근을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품도 낮은 가격대에 쉽게 만들고 무겁지 않게 정말 가볍게 최대한 그렇게 제품을 만든 것처럼 이제 많은 다른 직종에 있더라도 뭐 하나 만들고 뭐 하나 제작하더라도 환경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시면 어디에서든 실천을 할 수 있고 그게 꼭 패션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올려주신 분의 질문이 뭐 정부의 지원이나 혹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종합을 해보면 세 분은 그래도 재단에 그리고 패션 허브에 굉장히 윤리적 패션 허브의 도움을 많이 잘 받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굉장히 많으니 열심히 잘 찾아보고 서로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사무국장님과 그리고 세 분의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스페셜 토픽 세션이 가능하게 해주신 한국의료학회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물론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또 같이 애써주신 이은한 그 간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서 저기 이제 이후에 학술 발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저희 학술 대회에 대한 많은 성원과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